네, 안녕하세요. 건강 MC 박혜원입니다. 연세 있는 분들 중에서요, 오래 걷지 못하고 걷다가 오래 또 쉬었다가 앉았다가 이렇게 반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허리가 점점 앞으로 굽어진다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요,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때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허리 통증, 비수술 치료로 건강을 되찾자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원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통증의학과 전문의 유우종 원장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원장님, 제 주변에도 보면요, 이게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허리 통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허리 통증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본적인 허리가 다치는 거예요. 미세한 손상이 있든지 크게 다치든지, 예를 들어서 짐을 무겁게 든다든지 외상이라든지 노화, 비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게 허리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을 구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뭐 차이점? 이런 게 있을까요? 디스크는 약해진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는 거고, 그래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건데, 척추관 협착증은 그게 진행돼서 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그 간헐성 파행이 주가 되는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척추관 협착증부터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일단 디스크를 오래 두면 그 자체가 변성이 오고 황색인대가 비호가 오고 그래서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게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세 군데 정도 나눠질 수가 있고 중심공 그리고 외척와 신경공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증상이 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죠. 디스크가 오래 두면 약해진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리는 거는 디스크 탈출증이고 뒤쪽 구조까지 압박을 해서 신경관이 좁아지면 그게 초강공 아니면 중심공 외척과 협착증이 되는 겁니다. 더 다른 증상들도 또 있을까요? 요통보다 다리가 저리고 불편한 게 주증상이고 간헐성 파행이 주증상이지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리고 당김, 숙이거나 앉는 자세는 좀 편하고 아침에는 좀 뻣뻣하고 오후가 되면 좀 풀립니다. 이게 간헐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불편하다가 증상이 변화가 심하죠. 협착증의 증상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불편하다가도 괜찮아졌다가도 그래서 그냥 제때 치료를 안 받는 경우가 그래서 있을 수도 그렇죠. 있으신 예. 거군요. 그러면 이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별로 치료법이 또 있잖아요. 예, 예.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척추 통증 없는 분들은 운동이나 체중 조절 이런 걸 해서 요통을 예방해야 되는 거고 네. 초기에는 뭐 간단한 이제 간접적인 치료, 직접적인 치료를 제외한 물리치료, 도수치료, 재활, 먹는 약 네. 그리고 뭐 요즘 흔히 하는 신경 차단술 이런 걸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좀 더 지나면 평소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추간판 열치료라든지 아니면 경막외곽신경 성형술 그걸로 안 되면 후기에는 이제 수술 간단한 네. 수술인 황색인대 제거술 아니면 좀 더 지나면 뭐 핀을 박는 기구를 박는 수술 그런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죠. 그 단계별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네네. 될 수 있으면 환자분한테 위해가 안 갈 수 있는 미세 침습인 시술 그런 네. 부분들이 환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아마 약물 치료, 뭐 도수 치료 이런 거는 많이들 아실 것 같고, 근데 지금 풍선 확장술하고 황색인대 제거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얘기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풍선 확장술은 어떤 시술법인가요? 미세 침습 시술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수술로 들어갈 수가 있고 예. 그런데 신경하고 척추하고를 연결하는 미세 구조인 인대가 있어요. 그 인대를 기계적, 물리적으로 확장시켜서 자유롭게 신경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 시술 방법으로서 수술을 피해가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풍선 확장이라는 게 진짜로 이제 풍선 확장시킨 것처럼 뭔가 공간을 확보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시술이 심장 수술처럼 스텐트처럼 네. 풍선이 들어가서 그 공간을 확보해주는, 벌려주는 아, 유착 용해, 유착 박리 그런 시술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해서 예후가 좋아진 사례들을 저희가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저렇게 4, 5번의 디스크가 나와 있는 환자인데 네. 우리가 시술을 하고 나서 사진을 찍었을 때 신경 압박에 의한 염증이나 부종, 네. 유착 제거 이렇게 네. 해서 정상도 좋아질 뿐더러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디스크가 자연 흡수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도 처음에 병원 오셨을 때 거기가 좀 힘들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신 거였어요? 불편해서 MRI 찍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고민하다가 네. 뭐 가장 침습도가 낮은 풍선 확장술을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뭐 다리도 저리고 걷기도 힘들고 뭐 이런 증상 때문에 오셨다가 풍선 네. 확장술을 받으셨던 거네요. 그럼 지금은 좀 괜찮으신 건가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 뭐 치료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통증이나 이런 부분은 금방 좋아지는데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통증이 50% 이상 감소되는 그런 치료를 성공이라 하고 네네. 한 30% 정도 좋아지는 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더가 MRI 이미지에서 네네. 좋아지는 디스크가 흡수되는 네네. 저 사례와 같이 네. 흡수되는 경우에는 나중에도 증상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났을 때 저렇게 찍었을 땐 저희가 어떻게 눈으로 확인 시간이 좀 지나야 예. 디스크가 흡수되는데 그 예. 디스크 흡수되는 기간은 환자마다 다 다르고 예. 치료자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 MR을 찍고 관찰하는 그런 세심한 그 주의가 필요하죠. 그럼 확실히 그래도 이런 비술 치료를 받고 나면 뭐 통증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좀 바로 되기는 그렇죠. 하겠네요. 우리가 치료하는 예. 목적이 두 가지가 있겠죠. 예. 하나는 정상의 50% 개선, 그리고 하나는 디스크의 자연 흡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통증 자체는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불편함인데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서 환자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는 원인을 알고 있는 통증은 치료한다. 이런 어떤 의식이 필요하죠. 그럼 56세 여성분의 사례를 저희가 봤고 지금 보는 사례들은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 시기 치료 관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나 사례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좀 어떤 분 사례일까요? 이분은 48세 여성분인데 허리를 뒤로 젖히면 통증이 심해지고 치료에도 양쪽 다리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어서 MR을 찍어봤죠. 그 결과 4, 5번의 디스크가 있고 예. 풍선 확장술을 시행한 후 뭐 신경 자극 증상이 사라지고 오래 걸을 때도 괜찮고 그런 개선 사례입니다. 지금도 배드민턴도 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 네. 그런 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사례분들 보니까 나이대가 거의 이제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이제 주부분들 나이대가 많으신 것 같아서 여성분들은 실제로 예. 디스크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예. 어떤 큰 뭐 일을 많이 해서 생긴다 그런 것보다도 미세한 어떤 충격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쌓여서 생기는 손상 네. 아까 전에도 손상은 통증이고 네. 그 통증 때문에 병원에 오게 되는 그런 분들이고 결국은 디스크 손상으로 인한 이런 요통 예. 그리고 하지방사통 네. 그리고 그걸 방치한 협착증에 환자들이 다 척추 환자로 보시면 됩니다. 제 나이에도 있을 수 있나요? 한 30, 40대도 있나요? 충분하죠.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에 든다고 퇴화성이 아니라 네. 젊은 나이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풍선을 통해서 협착증을 치료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생각지 못했던 치료법이라서 놀라운데요. 이게 좀 어떤 치료의 장점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술이니까 이게 미세 침습 시술입니다. 그래서 예. 국소마취나 이렇게 해서 작은 피부에 통로를 내서 절개 없이 치료하는 겁니다. 네네. 마취를 하면서 생기는 당뇨, 고혈압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낮고 뭐 굳이 입원까지 할 필요 없이 당일 귀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치료는 간단하니까 아픈 게 바로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복할 수 있는 기간도 빠릅니다. 짧고, 네, 당일 시술도 가능하고 그렇군요. 근데 척추관 협착증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어떻게 다르고 차이가 있는지. 디스크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시면 예. 협착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 무리한 작업이랑 운동 부족, 그리고 뭐 잘못된 식이 습관, 네. 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퇴행성 변화가 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 손상이 오고, 네. 그러면 이제 디스크 변성, 파열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생기는 게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디스크를 제때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디스크 같은 경우도 뭐 허리 통증, 다리 통증 다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떤 통증들이 좀 나타나나요? 크게는 예. 디스크 자체 가지고 있는 디스크 원성 통증과 네네. 그 연관통이라서 뭐 뒤쪽 허리 쪽 허리 쪽이 아픈 부분이 있고 예, 예. 또 다른 쪽은 엉치나 다리 쪽을 뻗치는 방사통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오른쪽 양쪽 나눌 수 있고 양쪽이 네. 다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MRI가 꼭 필요합니다. 기본 그렇군요. 검사로서. 그럼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오래 걸을 때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디스크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디스크는 손상입니다. 손상. 노화에 대해서 세포 손상이 오든지 뭐 예. 외상에 의해서 손상이 오든지 비만에 의해서 세포 손상이 네, 네, 오든지 네. 그는 손상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한 거죠. 치료는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네, 치료가 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그렇게 좀 통증도 있고 힘들더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디스크인 건가요? 우리가 서 있을 때 디스크에 가는 부담과 앉아 있을 때 네. 생기는 디스크의 부담이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디스크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보통 그렇게 디스크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 거군요. 오래 앉아 있으면 좀 통증이 있다. 이런. 디스크 약해져 있는데 더 무리가 가는 부하가 가는 그런 네. 작업이나 자세가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렇군요. 통증은 손상입니다. 통증은 손상이다. 기억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디스크가 터졌다고 표현을 하죠. 터진 디스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나요? 터져도 정도가 있죠. 섬유륜이 완전히 터지는지 불완전하게 터지는지에 예. 따라서 치료가 다를 수 있고 그 터진 디스크도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자연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더 심해서 중요한 신경들, 예를 들어서 마미신경이라든지 아니면 보행에 필요한 신경이라든지 그런 네. 것 때문에 생기는 보행장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빨리 감압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나 미세 침습 치료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허리 디스크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계별로 또 치료 방법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게 있나요? 처음부터 정상적일 때는 운동 체중 조절 식이요법 네. 그리고 좀 더 진행됐을 때는 네. 물리치료, 간접적인 치료죠. 이거는 병소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근육이나 인대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물리치료, 도수치료, 약물치료, 재활치료, 운동치료도 있어요. 그리고 신경치료도 될 수 있고 그래도 증상이 계속 유지된다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직접적인 치료들을 해야 됩니다. 예. 미세 침습 치료 중에 뭐 내시경 절제술이라든지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뭐 정상이나 뭐 디스크 염증의 부종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척추관 협착증도 마찬가지로 약물, 도수 이렇게 치료를 해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뭔가 더 이제 단계가 단계 나아지면 네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환자 몸이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예. 될 수 있으면 환자 몸을 보존하고 손상이 안 갈 수 있는 치료를 해주는 게 환자분들한테 제일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디스크 중에서도 지금 뭐 내시경 고주파 수액 감압술 그리고 뭐 디스크 제거술 이런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내시경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어떤 치료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가요? 내시경 수액 감압술은 디스크 비수술 치료 중에서 최고 마지막에 시행하는 치료입니다. 뭐 풍선 확장술이나 이런 걸 하고 나서도 계속 증상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고주파라는 전기 자기장을 걸어주는 디스크에 그런 직접적인 치료죠. 그래서 나와 있는 뭐 탈출된 터진 디스크가 자연 흡수될 수 있게 자연적으로 녹아 없어지게 하는 그런 좋은 치료입니다. 이것도 비수술 치료로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것도 비수술적인 치료로서 적응 단계는 경추나 네. 요추, 네. 허리나 목 디스크에 사용할 수 있고 음. 고주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약물을 쓰는 게 아니죠. 약물을 써서 씻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스테로이드나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는데 그걸 안 쓰고 할 수 있는 절개 없이 치료하고 시간 기간 뭐 실제로 하는 시술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총 소요 시간은 한 30분. 역시 마찬가지 마취의 위험성이 없고 네. 당일 기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환자분들마다 물론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치료 단계별로 또 다르시겠지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비수술 치료 요법들이 되게 다양해서, 예. 네, 사실 뭐 허리가 안 좋다 이러면은 나 막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았었잖아요, 예, 예전에는. 근데 다양한 선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시술 방법들이 남아 있고 될 수 있으면 수술을 피해가는 게 환자를 위하는 거라고 하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치료가 좀 더 나은 치료가 또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역시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되고 의료기술도 계속 발달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역시나 이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로 허리 디스크가 좋아졌던 이 예후가 좋았던 사례도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사례들이 또 있을까요? 이분 아주 젊은 24세 남성입니다. 그러네요. 예. 예. 저는 자이언트 디스크를 합니다. 디스크가 왼쪽으로 나와서 신경을 아주 압박을 많이 하는데 네. 통증이 끊어질 듯이 허리가 아프고 왼다리까지 당기는 증상은 MRI에서 나타난 거하고 똑같고 네. 그래서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를 해서 반응을 보는데 일시적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치료를 몇 번 하고 병원으로 내용하시면 안 되는데 예. 고주파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하고 난 이후에는 네. 디스크가 나와 있는 게 저처럼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네요. 치료 전후를 보니까 이제 확연하게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물 주사 치료 하다가 안 돼서 이제 비술 치료까지 넘어오신 그렇죠. 부분이군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좀 완쾌가 되신 건가요? 지금은 뭐 일상생활 직업 일상 잘 하고 계시죠. 근데 24세면 걱정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되게, 저 같은 경우는 두려웠을 것 같은데, 이런 치료가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례도 하나 더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37세 남성입니다, 역시. 젊으시네요, 예. 이분도. 허리가 2년 전부터 오랫동안 아팠는데, 더 갑자기 이제 심해져서 내원하셨고, 허리 통증은 점점 줄어들었는데, 하지 증상, 엉치, 허벅지, 다리 뒤쪽, 종아리 뒤쪽, 역시 5번, 1번 증상을 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던 분인데 네. 디스크 제거술을 하시고 저렇게 일상생활도 잘하시고 직업생활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수개월 치료를 받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렇게 시술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또 있는 그렇죠. 거군요. 단계적으로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하다. 거기에 맞춰서 시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이번에는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 사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일까요? 이분은 젊으신 분인데 네. 50세 같으면 저 정도의 디스크가 나올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증상을 호소하신 분인데 MR 찍어본 결과 4, 5번 디스크가 아래로 흘러 있고 그래서 증상이 아주 심했던 환자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오래 앉아 있기도 힘들고 다리까지 저리신 그런데 그럴 때 좀 괜찮아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인 환자였어요. 예. 고주파 수액 성형술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증상이 많이 좋아지길래 다시 MR을 찍어봤죠. 네. 찍어보니까 저 나와 있는 아주 심한 흘러있는 네. 디스크가 흡수되어 있는 아주 해피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는 몸을 숙일 때나 앉아있을 때 주증상이 나타나고 예. 협착증은 여러 가지 증상을 병행하기 때문에 디스크를 오래 둔 치료가 제대로 안 된 그런 환자들, 만성적인 디스크를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 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 50세 환자처럼 아래층에도 디스크가 있고 저런 골수 변화까지 보이는 환자인데 저렇게 안 좋더라도 심한 케이스를 고주파를 하고 예. 증상이 없이 지금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스크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척추관 협착증이 되니까 그렇죠. 디스크를 잘 치료받아야 된다라고도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디스크 발생하기 전에 운동이나 뭐 이런 식이나 이런 걸 해서 디스크가 생기는 걸 예방하고 디스크가
의심이 될 때는 네. 정확한 진단하고 나서 또 치료를 해야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네요. 이분도 뭐 약물, 주사 치료 다 해보셨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 고주파수액 감압술을 받으셨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완쾌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다른 분 사례도 하나 더 볼까요? 고주파수액 감압술 사례 중에서 이분은 좀 특이한 환자죠. 예. 42세 여성분인데 예. 이분은 이제 선천적으로 중심공이 좀 좁으신 분이에요. MR 찍어본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근데 증상은 협착증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고주파 수액 성형술을 하신 거예요. 감압술. 네. 허리 숙일 때마다 통증, 아침에 일어나는 통증, 거의 뭐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이죠. 그래서 고주파 수액 성형술을, 수액 감압술을 시행한 환자인데, 네. 시술 후 MR을 찍어본 결과가 저렇게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까지 살펴보고 척추관 협착증, 허리 디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근데 사실 뭐니 해도 수술 잘 받는 것도 좋지만 예방을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좀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전에 혹시 뭐 이런 시술들 부작용이나 주의점은 없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모든 치료는 진단이고 예.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죠. 허리나 척추에서는 예방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예. 운동인데 네. 식사야 뭐 조절을 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고 운동이라는 부분들은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굽은 허리를 곧게 펴는 예. 특히 척추 기립근 운동을 하는 맥킨지 운동 그리고 엎드려서 하는 저기 신전근이 맥킨지입니다. 저 말고도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예.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굽은 허리를 펴주고 그렇게 해서 호흡을 길게 하는 예. 그런 스트레칭에 가까운 맥킨지 운동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습관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술하고 뭐 수술하고 했을 때 좋은 운동법이라고 해도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어서 편하게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일상 속에서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게 이 수술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환자가 아닌 분들도 저런 운동 같이 해도 괜찮은 건가요? 좋죠. 그게 보통 지금 MRI가 많이 보급되고 그래서 예.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MRI 안 찍는 분, 못 찍어보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통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 지내시면서 하는데 MRI 안 찍더라도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네. 아침에 오랫동안 아침에 걷는 뭐 땀날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걷는 그런 걷기 운동은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예. 허리에. 네. 그리고 나머지 간단한 운동들은 뭐 무리하지 않는 거죠. 격한 운동을 하지 않고 무거운 거 안 들고 그런 부분 오래 앉아 있지 않고 운전 오래 하지 않는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생활 습관으로 배이면 허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습관이 진짜 중요하고 좀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은 역시나 좋은 겁니다. 좋은 거네요. 네. 그래서 운동으로 예방하시고 또 근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꼭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또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계속 짚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허리는요, 우리 신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늘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 운동 꼭 잊지 마시고 또 디스크가 악화되고 제때 진료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이 척추관 협착증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양한 말씀 주신 우리 유종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꼭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건강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